10월은 핑크리본 캠페인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사실 유방 자가진찰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박 의사 김유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부 브이로그 위주로 올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좀 생각나고 또 정리해두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찍어드려고요. 그래서 메인은 이제 공부를 그래도 해야겠지만 공부하는 김에 맞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박 의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뜬금없이 전립선 비대증이냐 그리고 핑크리본 캠페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유방암의 자가진찰, 조기 발견을 위한 그 자가진찰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핑크리본 캠페인이 진행되는 이유는 유방 관련 질환을 부끄러운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 조기 발견될 수 있는 질환들이 늦게 발견이 되고 늦게 발견이 돼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캠페인이 진행되는 건데요. 사실 여성들에게 있어 유방이 그런 질환이라고 하면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좀 사실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조금 의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전립선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유방질환에 대해서는 핑크리본 캠페인이라고 해서 매년 10월 달에 마라톤, 화장품, 다양한 브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인식 개선 캠페인이 있지만 전립선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병원박 의사 김유현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치료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분께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란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게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지만 사실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이게 과연 진료를 받을 일인가 아닌가조차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나이가 들면서는 다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게 60대에는 유병률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 사람이 한 60% 정도가 되고 80대에는 90%까지 올라갑니다. 90%까지 올라가는지 치매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하는 거는 45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대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은 맞으나 결국 이렇게 소변기를 사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주먹만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풍선처럼 예쁘게 부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소변기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빵빵해지면은 그만큼 전립선 비대 자체가 막 사과만했던 게 멜론만에 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증상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사실 이 실제적으로 비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감신경계의 활성으로 인해서 내가 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소변을 보려면 몸에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안 풀리고 꽉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안 할지는 나의 증상 정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로 길, 그러니까 소변이 지나는 길 자체가 좁아진 증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해서 소변 오줌통이 좀 예민해진
증상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서요. 만일 소변길이 좁아진 이 요로 폐색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잔뇨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나가려다가 마니까 잔뇨감, 그리고 소변이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지연뇨, 그리고 세뇨,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만일 하부요로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하면은 너무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는 빈뇨, 그리고 밤 동안 2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야 하는 야간뇨, 그리고 소변이 마렵고서 싸는 데까지 너무 금방 걸리는, 갑자기 막 당장 내가 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급박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촉진을 하는 게 있고, 초음파로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경우에 혹시라도 콩팥 기능이나 소변 검사에 균이 자라진 않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PSA 검사, 그리고 만일 실제로 증상 정도라든지 소변의 폐색 정도, 그리고 소변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속 검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검사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IPSS라는 증상 설문지예요. 증상 설문지. 결국 이 증상 설문지를 통해서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분을 약물 치료까지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피해야 될 부분, 주의할 부분들을 환자 교육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건지가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결국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이 국제 전립선 증상 척도라는 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ale이라는 IPS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총 소변 중에서 몇 번이나 증상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0에서 5점까지 질문을 하게 되고, 점수를 매기게 되고, 질문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소변이 방광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결국 이건 잔뇨감이죠. 1번. 그리고 2번, 소변을 본 후에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본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3번,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4번, 소변이 마려울 땐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5번,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가늘어진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6번,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만 하는 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리고 7번,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을 보려고 몇 번이나 잠에 깨십니까? 이렇게 7가지 질문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최고 5점까지 줄 수 있어서 35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일 여기서 8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8점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는 점차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진 않은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진료는 사실 받으시는 게 좋으시죠.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대부분은 의사가 결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의사가 결정해 주는 것은 이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맞지만, 그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그게 참 특징적인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보통 다른 그런 검사 결과 같은 경우는 이거 이상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라. 예를 들어 다른 데더라도 이게 자궁 근종이 몇 cm 이상이 된다면 이거는 수술을 고려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 기준, 진단 기준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설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 자주 가고 싶다, 급하게 나온다, 소변을 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IPSS
설문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작성을 해보시면서 그거를 들고서 진료를 보러 가신다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진료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일상생활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지장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설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 이런 증상이 있다 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0대엔 60%, 80대에는 90%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고, 사실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일단 약물 치료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작성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사실 비뇨기과 진료 받으러 가면 보통 미리 외래 보기 전에 다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치료를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나도 판단을 하고요. 사실 증상이 제로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되는 증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증상 개선으로 인해서 내가 삶에서 이 증상들 때문에 불편한 정도는 꽤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환입니다. 굉장히 흔하고 정말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는 질환입니다. 치료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병원박 의사 김유연이었고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